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발바닥 통증 및 중증의 우울장애 병력자가 자택에서 목을 맨 경우 유서는 없고 심신미약으로 감정되었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이나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해당하여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2 가합 505505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2020년 7월 17일 18시 40분경 원고와 망인이 동거하는 집 화장실 앞에서 청소기 전선줄로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누워있는 망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 날 조사를 거쳐 망인의 사인은 자교사 형태의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되며 외인사 자살이다 라는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를 하였고, 서울도봉경찰서는 2020년 7월 28일 망인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신체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망인의 사망 사건에 관한 내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은 중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5년 9월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병원에서 갱년기 증상 또는 경추, 요추, 발바닥 등의 통증으로 한 달에 몇 차례씩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2017년 2월경부터 우울증으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특히 사망 직전인 2020년 6월 22일부터 2020년 7월 14일까지 약 3주 동안에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병원에서 7차례나 진료받았습니다. 망인을 진료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망인의 병명을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은 불안, 초조, 불면, 식욕저하, 무기력 및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2018년 10월 1일 초진을 받았으나 이후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였고, 그 후 2020년 6월 22일 자책감 등 심한 우울감으로 내원하여 2020년 7월 14일까지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중단 당시 부정, 장기간 3개월 이상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20년 7월 17일 자살하기 적어도 약 3년여 전에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일정 기간 치료를 중단하는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 무렵에는 상당히 중증의 우울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망인의 평소 언행 등을 보아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수년간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가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바닥 통증 등으로 우울병 등을 앓아서 사망 무렵에는 스스로 본인의 심신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날 수사기관에서 망인은 평소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 망인 배우자 제이의 가정폭력 등으로 경찰을 부른 적도 있다. 제이는 수년 전 가출했는데 그때부터 망인이 아프다고 하기 시작했다. 망인이 혼잣말로 너무 아프다, 더는 못 견디겠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날 딸 K에게 더 이상 못 참겠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망인은 2020년 5월 내지 6월경 지인에게 난 몸이 왜 이럴까? 몸이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고 괴롭네. 발바닥 통증도 다시 오고 왜 이리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루가 너무 괴롭네.
너무 힘들어 견디기 힘들어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친구야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망인의 지인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평소 신체적 고통을 많이 호소했으며 특히 발바닥 통증이 심했고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서울대학교 병원의 감정의도 망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가출, 생계 부담, 만성 통증 등을 겪었는데 이는 우울장애의 위험인자이며 자살사고 및 자살행동 불면증은 중증우울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중증우울장애 환자는 기분 변화에 따른 충동적 자살, 자해행위 등을 보임에 기반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주변인 진술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보면 망인은 중증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살을 암시하는 행위 및 유서, 유언 등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아 망인의 자살 행위는 중증 우울장애에 의한 충동적 자살 행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망인은 심신미약으로 인해 인식능력 등이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시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정인은 정신병적 증상이나 의식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우울장애 환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심신상실로 인해 인식능력을 상실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시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 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 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인은 망인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우울증 환자는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으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라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견해를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감정의도 망인이 심신미약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시도를 하였다고 하는 점, 각 피고 비보험계약의 보통 약관에서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심신상실에 의해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의의 의견만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자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망인은 유언을 남기거나 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망 전날까지도 망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등 망인이 미리부터 자살을 계획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망인의 사망일에 17시경까지 망인과 함께 집에 있던 원고가 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 방 밖으로 나왔다가 화장실 앞바닥에서 목에 청소기 전선을 감고 누운 채로 사망한 망인을 발견하였는데, 이처럼 망인이 자녀인 원고가 집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나 성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자살한 것은 자살을 미리 계획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수년간 우울증을 앓아오다가 사망 당일 우울증이 평소보다 더욱 극도로 심해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는 이 사건 면책조항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등 면책조항도 두고 있는데, 망인이 중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은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는데, 정신질환 등 면책조항은 위 대법원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이 판시하였듯이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정신질환 등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 등 면책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